3만 년 전 누군가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벽에 손을 대고 물감을 뿌렸습니다. 그 손자국은 지금도 남아있죠. 나는 여기에 있었다. 나는 존재했다.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메시지였던 겁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이 그림들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보여주거든요. 대부분의 동굴 벽화는 동물을 그렸습니다. 말, 들소, 사자, 매머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죠. 하지만 가끔 다른 것도 보입니다. 창에 찔린 사람, 쓰러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황토색과 목탄으로 포착한 폭력의 순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야기였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진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 속에 담긴 폭력의 흔적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프랑스나 스페인의 유명한 동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남쪽에서 시작하죠.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블로보스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7만 년도 더 된 황토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교차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조개 구슬을 꿰어 만든 목걸이도 있었죠. 색소를 섞는 데 사용한 뼈 도구, 심지어 전복 껍질을 페인트 용기로 쓴 흔적도 있었어요. 선사시대의 팔레트였던 거죠. 이것들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추상적 사고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호모사피엔스만 이런 걸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인의 라파시아, 몬트 트라비소, 아르드 딜레이 동굴 내부에서 연구자들은 최소 6만 4천 년 된 붉은 선과 점 모양들을 발견했거든요. 이건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하기 2만 년도 전이에요. 이 그림은 네안데르탈인이 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조하려는 충동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 종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불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밝아졌어요. 동굴 벽화는 약 4만 5천 년 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지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석회암 벽에 돼지와 손 스텐실이 그려져 있었죠. 보르네오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야생소 그림을 찾아볼 수 있고요. 호주의 킴벌리 지역에서는 암벽화의 역사가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벽을 가득 메우는 주제는 하나, 바로 동물이었어요.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술록, 사자, 콧불소, 들소, 매머드를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 자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시각적인 동물이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완전히 할 줄 알기도 전에 막대기 인형을 그리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예술가들은 왜 자기들과 같은 종족을 피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마침내 인간을 그렸을 때 때로는 피를 흘리거나 망가지거나 죽어가는 모습을 그렸던 걸까요? 인류학에는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초기 인류가 자연과 서로 조화롭게 꽤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죠. 현대 문명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믿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오리냐, 그라베티안, 막달레니안 같은 문화권은 충격적일 만큼 생생한 예술 작품을 남겼거든요. 말, 무리, 아름다운 들소, 무리지어 함께 움직이는 사자, 미학은 강력합니다. 선사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오랫동안 보다 보면 그 환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위험 있는 동물들 사이에서 가끔은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창이 찔린 사람 말이에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페슈메 동굴로 가보죠. 이곳은 눈길을 끄는 얼룩말로 유명합니다. 최근 DNA 분석에 따르면 이 고대 그림들은 빙하시대 말의 실제 털 패턴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말 넘어 추상적인 상징들 사이에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양식화되어 있죠. 문장은 거칠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팔다리를 뻗고 있고 여러 개의 창 같은 물체가 몸을 꿰뚫고 있어요. 해석에 따라 이 그림에는 5개에서 10개의 무기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넓고 대칭적인 모양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새로 해석하죠. 정체성이나 영토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좀 더 원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저항의 자세 말이에요. 팔을 뻗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노스 센티넬 섬의 영상이 생각나네요. 연락을 시도했을 때 센티넬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팔다리를 넓게 벌리고 무기를 흔들었죠. 지배적인 공격성의 확실한 신호였던 거예요. 이 구석기 시대 표지판이 비슷한 자세를 묘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살인범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각적 경고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건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근처 동굴에서도 같은 상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특정 C족의 표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폭력적인 C족일 수도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코낙 동굴이 있습니다. 빙하시대 예술로 장식된 또 다른 프랑스 동굴 시스템이죠. 수많은 사슴과 아이벡스 중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에요. 하나는 거대한 사슴 모양, 아마도 메갈로세로스의 모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인물의 자세와 등에 박힌 세 개의 창입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는데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갇혔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그림은 더욱 명확합니다. 그는 팔과 다리를 뻗은 채 누워있고 온몸은 창으로 찔려 있어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요. 무기는 그의 팔다리, 몸통, 옆구리를 공격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죠. 표현력이 풍부해요. 그것은 살인을 묘사한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왜 기록하는 걸까요? 이 예술가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관점에 따라 빙하 시대를 잔혹한 시대로 상상하기도 하고 낙원적인 시대로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훨씬 더 미묘해지죠. 후기 구석기 시대가 절정에 달했던 약 3만 7천 년 전에는 유럽의 호모 사피엔스가 4천 명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숫자는 한 대륙 전체에 퍼져 있는 고등학교 풋볼 경기 관중수보다 적습니다. 인구 밀도는 100km당 약 3명이었어요. 지금 100km당 약 200명이 거주하는 몽골과 비교해보세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 유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 대부분은 15명에서 30명씩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종종 절반 이상이 어린이였죠. 이러한 집단은 이동성이 강하고 유동적이며 생존을 위해 긴밀한 협력에 의존했어요. 따라서 대규모 전쟁이나 전투는 이뤄툴 가능성이 낮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인구 밀도가 낮더라도 훔친 자원, 질투, 배신 또는 복수를 둘러싼 분쟁이 터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분쟁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인류학자들은 종종 현대의 수렵 채집인을 연구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21개 이동집 사회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력을 살펴봤어요.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55%는 1대1로 개인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36건은 같은 집단 내에서 발생했으며 종종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발생했죠. 그리고 단 15%만이 별도의 커뮤니티에 관여했어요. 그리고 그때조차도 대부분의 갈등은 영토를 둘러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욕, 아내, 지위, 수치심에 대해 걱정했던 거예요.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살인사건 중 사고로 인한 경우는 매우 적어요. 그중 대부분은 계획된 것이었고 그중 많은 것들이 수년간 기억되고 다시 전해졌습니다.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구석기 시대의 유럽인들보다 더 밀집된 인구로 살았고 공간과 자원을 놓고 더 많은 경쟁을 벌였죠. 하지만 폭력이 여전히 개인적이고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폭력이 드물었을지 몰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돌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왜 폭력을 기록하는 걸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스케치하기 위해 동굴 깊은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지역사회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실제 사건, 살인 또는 처형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시각적인 교훈이었을 수도 있어요. 배신자, 겁쟁이, 규칙을 어긴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의 대부분이 금기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이 인물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물, 영혼이나 운명에 의해 처벌받는 영웅이나 악당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폭력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더 큰 규모의 의식이나 샤머니즘적 관행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술가들이 우연히 이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렸으며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던 거죠. 부상당한 인간의 다른 예는 빙하시대 미술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대인간 폭력의 장면은 아니에요. 그 대신 그들은 인간이 동물에게 공격을 받거나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죠. 사람들이 항상 사냥꾼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냥감이 되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라스코 동굴단지의 석굴 깊숙한 곳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 미술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패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종종 샤프트 장면이라고 불리며 동굴의 다른 모든 것과는 구별되죠. 거대한 들소가 패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찢어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데 해부학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생생한 디테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 형상이 땅에 뻗어 있습니다. 그의 팔다리가 뻗쳐져 있고 그의 자세는 어색하며 그의 머리는 새처럼 보이죠. 가까이에는 땅에서 수직으로 솟아있는 지팡이 위에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예술 작품과는 전혀 달라 보이죠. 마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샤머니즘적 황홀경이며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혼의 세계로의 상징적 여행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것이 실패한 사냥의 이미지라고 믿습니다. 막대기에 꽂힌 새는 창을 던지는 새였을 가능성이 있고, 창은 들소의 내장을 꺼낸 듯 하지만 내장에 총을 맞았다고 해서 들소가 즉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그 동물은 돌아서서 그 남자를 들이받고 그를 죽은 채로 버려두었던 거죠. 호크스라는 또 다른 장소에서는 매우 특이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조각품이었습니다. 조각된 얼음을 따라 사람의 모습이 움직이는 듯하며 아마도 큰 동물에게 쫓기고 있는 듯해요. 짐승은 아마도 들소나 오록스일 거고 몸을 앞으로 공격적으로 기울이고 있죠. 인물의 모습은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팔을 들어 올리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돌 속에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충격 직전이나 탈출 직후의 순간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적인 추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돌에 새겨진 문자 그대로의 위험으로 보고 사냥꾼이 먹이를 잘못 판단하여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된 순간으로 보죠. 이는 빙하시대 예술가들이 실패의 대가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라스코, 호크스, 갈리브의 장면들은 단순히 폭력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들은 페슈멜이나 코낙처럼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징적인 것, 기억과 신화 사이에 무언가를 느끼게 하죠. 이 인물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라진 이야기 속 인물일지도 모르죠. 이 빙하기 문화는 확실히 매우 복잡하고 신앙, 의식,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아마도 고대 그리스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신화만큼이나 이상하고 생생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미지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새 머리를 한 남자나 사람의 팔을 한 들소를 볼 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믿었던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어딘가에 폭력이 작용했던 겁니다. 동굴 미술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아름다움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걸작들 사이에는 좀 더 불편한 것이 숨겨져 있죠. 죽음, 폭력, 취약성이요. 그들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이자 무당이자 생존자였으며 그 이후에 어떤 문화보다도 풍부한 이야기와 두려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3만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예술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거든요. 동굴벽에 새겨진 모든 흔적 뒤에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들도 우리처럼 의미를 찾고 기억하고 남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오늘은 동굴 벽화 속 폭력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